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요즘 주마다 우리가 상가주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주택 매우 중요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노년에, 노후에, 퇴직 후에 자영업을 끝나고 좀 편하게 살 때 월세 수익 받으면서 편안하게 내 집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상가주택을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입지부터 물건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좋은 물건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계약서 쓸 때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항,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제가 자료 준비했고요. 여러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가주택 매매 계약 특약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써놨는데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 1층이나 2층까지는 상가고 3층, 4층 정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주택 부분과 상가주택이 있는 이런 꼬마 빌딩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지 현명할까요? 먼저 우리가 상가주택을 선택할 때 매매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도 있는데 보통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을 알고 있는데 이 외의 부분들을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또 단독 다가구 주택 할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등기필 정보, 등기권리증이라고 하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 정보, 등기권리증을 확인해야 되고요. 매도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하고 또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물분과 토지분을 동시에 발급해서 이 세 가지 서류를 가지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사항도 확인해야 되겠죠. 건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사항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가지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하는 법률을 같이 보고 있고요. 이 모든 부동산 공부들을 대표하는 부동산 종합증명서로서 비교, 구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가주택 매매계약 확인 서류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건축물의 현황도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건축물의 현재 현황도를 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과 어떤 게 다른지,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 부분은 우리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임차인을 승계하게 되면은 임차인 현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임차인 현황은 매도인께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현 임차인 현황과 확인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매도인도, 매수하는 매수인도 세금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매도인 측면에서 양도소득세를 상가주택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12억 미만의 상가주택이라면 면적이 큰 농도에 따라서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상가 면적이 크면 상가로, 주택 면적이 크면 주택으로 양도세가 적용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면 주택 부분은 주택의 양도세를 적용하고요. 상가 부분은 상가의 양도세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의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의 취득세는 클리어합니다. 그 면적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각각 취득세를 적용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가주택,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주택 부분이 아닌 상가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면 좋은데요. 자, 상가 부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구분해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게 좋고요. 포괄 양수도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는 부가가치세 없이 그대로 모든 사업체가 넘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매 계약하기 전에 중요하게 먼저 하나씩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그렇다 하면 이번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협상해서 중요한 특약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특약 내용들,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상해서 서로 잘 넣어야 되는 특약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매대금은 건물대금 얼마와 토지대금 얼마의 총합이다. 이렇게 쓰는 거는요, 부가가치세 산정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또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하는데요. 이런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잔금일까지 발견되는 하자입니다. 발생되는 하자가 아니라 잔금일까지 발견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잔금일 다음 날부터 발견되는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을 집니다. 다음, 매매대금은 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하자를 고려한 금액이다. 또 이거와 같이 연결해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사항은 매매대금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계약일 이후 어떠한 하자 담보 책임도 주장하지 않을 것은 확약한다. 이러한 내용의 하자 담보 책임인데요. 신축 건물인 경우는 하자 담보 책임이 6개월, 1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10년 정도 된, 10년이 넘어간 이런 건물들은요,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을 기준으로 또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클리어하게 넣어놓는 경우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상가 부분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드리면요. 포괄 양수도에 관한 내용, 서로 협의해서 사업체 전체를 포괄 양수도로 가져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하고요. 포괄 양수도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은 따로따로 협의하여 정확하게 특약을 기입해야 되는 게 맞고요. 등기사항 증명서상과 현황상의 부동산의 권리관계, 즉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의 내용이 있다면 잔금 전 말소 또는 잔금과 동시에 말소 등의 조건을 협의하여 기재하셔야 되고요. 권리관계의 제한사항이 없다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해서 기재해야 됩니다. 승계하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해서 기재해야 되는데 아까 준비해야 되는 게 매도인에게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현황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공실로서 잔금 전에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라면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야 됩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도 협의한 내용을 넣어야 되고요. 세금에 유리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토지와 건물의 대금을 분리해서 측정해서 넣으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포괄양수도의 대상이라면 또 포괄양수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포괄양수도의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확인해서 적용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렇게 주택과 상가 부분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계약서를 쓰는 게 중요해서 오늘 상가주택 계약서 쓰는 법에 대해서 가장 포인트 초보자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또 건물을 몇 번 사고 팔았어도 놓치는 부분 때문에 문제를 겪으셨던 분들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만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좋은 상가주택은 계약서를 쓰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주면 안 됩니다. 세밀하게 선택해서 세밀하게 판단하고 확인하고 선택했다면 빠르게 결정해서 계약서 쓰는 게 중요하고요. 계약서 쓰기 직전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을 면밀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성공하는 상가주택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였나요? 도움되는 정보였다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부동산 투자,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한 정보 알고 싶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